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쉴 수 있는 꿀같은 하루, 어린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WHO는 언론 브리핑 중에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중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산타는 매우 늙었고 과체중인데 전 세계에 선물을 배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WHO 벤커코브 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타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는 코로나19 면역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산타가 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검역 조치를 제한하거나 완화했다. 때문에 산타는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전 세계 어린이들은 산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스스로 이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보호자의 말을 잘 듣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면서 안전 지침까지 확실하게 안내해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런데 한국에 방문하는 산타는 WHO의 발표와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 담당 산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은 동심의 세계에 빠져 저 최 기자와 함께 산타클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른들의 불안함이 결국 아이들에게도 옮겨졌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SNS에 2020년 올해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8컷 만화가 실렸습니다. 그림 속 한 아이는 산타클로스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도 자칫 산타클로스가 확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산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선물을 주러 다니다가 확진자가 있는 집에 들러 결국 산타마저 코로나19에 걸려버린다면 지구인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겠냐는 말이죠. 아이의 발상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이 만화는 실제 양천구 직원 황모 주무관의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이 그림을 발견한 황 주무관은 양천구 홍보과에 전달했죠. 아이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지 묻자 산타 할아버지도 마스크 쓰고 QR코드도 찍고 열 체크하면서 선물을 주러 다니시니까 괜찮다라고 아이를 안심시켰다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네티즌들도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나섰는데요. WHO에서 산타의 검역 조치를 제한하거나 완화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을 담당하는 산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습관을 파악했는지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산타클로스는 25일에 도착해 2주간 자가 격리를 한 뒤 1월 9일에 선물을 나눠줘야 했죠. 이 소식을 접한 아이들이 크게 실망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산타클로스가 25일에 맞춰 미리 자가 격리 중이라는 내용들을 속속히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네티즌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선물을 비대면으로 부탁드려요 라는 글을 남겨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죠. 이처럼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려는 우리 네티즌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적에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는 노래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이상스쿨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정말 중요한 기념일이죠. 특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와 미사를 뜻하는 마스를 합쳐 크리스마스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초록, 빨강, 금색에도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초록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 빨강은 예수의 피, 그리고 금색은 빛과 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탄생한 걸까요? 천주교에서는 성 니콜라스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평소 주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선을 많이 했던 니콜라스는 대주교가 되어서도 열심히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성 니콜라스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며 유럽 각지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산 니콜라스라고 불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산테콜라스라고 불렸다고 하죠. 즉,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니콜라스의 자선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타클로스라고 하면 약간 살집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겠지만 초기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마른 체형의 할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1931년 미국 해돈 썬더블럼이라는 화가의 코카콜라 광고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화가는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과 수염을 부각시켰고 1939년엔 미국의 카피라이터 로버트 메이가 코가 빨간 루돌프를 탄생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히 퍼즐을 맞춰가듯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빨간 옷과 굴뚝의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4세기 무렵 터키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세 자매에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성 니콜라스는 자매가 사는 집 굴뚝으로 금 주머니를 떨어뜨리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금 주머니가 벽에 걸어둔 양말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매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가 굴뚝에서 사람들이 걸어놓은 양말 안으로 선물을 두고 간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산타와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려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어른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산타를 오매불망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산타 트래커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구글은 산타의 위치와 선물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타 트래커를 제공하고 있죠. 이를 통해 유저들은 북극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소소한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타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55년부터인데요.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이 산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은 광고를 선보였는데 이 번호가 잘못 찍히는 바람에 해리 슈프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관의 직통 번호로 광고가 나갔죠. 슈프 사령관에게 산타 위치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자 부하들에게 산타 위치를 답변해 주도록 지시하면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는 전화로 제공해왔던 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 1997년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 가상으로 산타 위치를 알려주던 서비스가 IT 기술과 만나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과 함께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12년부터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산타 트래커 서비스를 제공하자 구글도 독자적으로 산타 트래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구글어스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메일로 산타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나 산타 썰매 경주, 선물 떨어뜨리기 게임 등도 선보였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트래커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예상한 것처럼 산타가 정말 24일까지 자가 격리를 마치고 25일부터 활동에 나설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행히 올해 크리스마스는 WHO와 국내 네티즌들의 대처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 산타클로스도 아이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콜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 운동을 벌일 것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에서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서 밀리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뚝.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난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0.1%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삼성이 중국 시장처럼 베트남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독일 시장 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월 베트남 오프라인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30.1%다. 1년 전 50.9%에 달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만에 무려 20.8%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80%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2GB 램에 5000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고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지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한우 서강대 교수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계 회사와 시장을 양분했는데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며 저가 시장의 소비층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 달라질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자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배우기와 한국 칭찬 러시가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 전문용어로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표와 그 상표의 이름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자산이다. 브랜드 연구로 유명한 데이비드 아커 교수와 켈리는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와 연관된 브랜드 인지도, 연상 이미지, 지각된 품질, 고객 충성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적용해보면 대한민국은 인지도에서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연상 이미지는 한국은 어떻게 알려졌는가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6.25 전쟁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이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브랜드 자산은 4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되는 것으로 근본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언론 및 주요 인사들은 연일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평을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 예정인데 한국의 많은 것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회복될 때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히트작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시이라 하버드대 교수는 근본 사태 이후 한국은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란 좋은 이미지를 얻어 연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안전과 투명성이 문제되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사회의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1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한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지각된 품질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위상과 미래의 경제 전망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일본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듯 투명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었고,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 연일 500명이 넘어 누적 확진자가 4월 13일 현재 7,255명을